이제 REPL이나 기타 웹 실행기, 온라인 버전의 실행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파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사실 그 REPL도 똑같이 main.c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소스 파일 안에다가 저는 main.c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키면은 그 cpp 파일로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소스 파일을 지운 다음에 main.c로 다시 바꿨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저번에 원형이 있고 얘는 이 샵 include, 얘는 이제 얘를 물리적으로 복사해 주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샵 어쩌고 하는 이게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데, 실행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하는 것들을 말해요. 실행하기 전에 먼저 뭐 define이라던가 이런 거, include라던가. 헤더 파일은 보통 이제 이렇게 소스 파일의 맨 위에 존재하게 돼요. 첫 부분인데, 여기서 stdio.h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 파일이라서 여기 헤더 파일 열어보면 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또는 이제 C 언어 C++에서 지원되는 헤더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헤더 파일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헤더 파일은 아시다시피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매스 관련해서 CMS 이런 거, 이 안에는 뭐 이제 수학 연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좀 쉽게 하는 제곱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루트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이런 거, 탄젠트 이런 거, 뭐 벡터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벡터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벡터 연산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헤더 파일들은 각각의 소스 파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소스 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면 실행되기 전에 이런 일을 합니다. 얘는 CMS 가서 그 복사, 정확히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싹 다 물리적인 복붙을 해주는 놈인데요. 그냥 복붙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구문이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동작을 하는 놈들은 아니고 약간 초안 문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미리 작성되어 있는 문서인 거고, 실질적으로 몸체를 갖고 있는 이 소스 파일 또는 다른 소스 파일들에 연결되게 해주는 역할인 거죠. 이게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상태래요. 그 다음에 printf 뭐 %d 10 이러면은 실행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stdio.h 하면은 얘는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없대요. 그냥 복붙이 되어 있대요. 이래도 잘 돼요. 있는 거니까, 위에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꺽쇠,
억세라고 하죠 보통. 요거는 이제 C 언어도 그렇고 C++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표준 라이브러리들, 표준 헤더 파일이라고 해요. 미리 제공이 되어 있는 애들. 방금 했던 뭐 매스나 벡터나 뭐 스트링이나 뭐 lib나 이런 거, 타임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쓰는 것들.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해주면 이제 C 언어, C++ 표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거고, include를 해주는데 쌍따옴표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사용자 정의 by custo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안 되는 거는 이런 헤더 파일이 없으니까, 헤더 파일에다가 헤더에다가 해서 여기 .h를 고른 다음에 이 앞에만 mycustom.h로 고쳐줄게요. 그러면은 얘는 자동으로 프로그램 once라는 말이 생겨 있고, 얘는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럴 텐데 헤더 파일 mycustom no such file directory 샵 include 왜 custom.h include stdio.h 이게도 안 돼? 이 mycustom main.c include 구문 받고 .h 없다. 이러면 지금 여기에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 없죠. 근데 여기 들어있네요. 즉 이렇게 해준다는 거네요. 돼요. 그래서 되죠.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제가 방금 만든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인 거죠. 얘는 이런 거. 이 헤더 파일에는 보통 이제 뭐 내가 만든 함수나 뭐 또는 구조체, 이제 C++로 넘어가면 뭐 클래스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다양한 내가 좀 기능별로 또는 뭐 의미별로 모아놓은 것들, 문법별로 모아놓은 것들, 얘네들 이런 거 좀 나누는 편이에요.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얘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컨트롤 L이었나? 컨트롤 L 맞다. 얘는 지워볼게요. 한번 제거하고, 영구적이니까 삭제. 그냥 원형으로 돌려놨어요. 뭐 할 거냐면 헤더 파일에다가 추가를 다시 할 건데요. 얘는 헤더 말고 메인 언더바 헤더라고 할게요. 뭐 상관은 없어요. 메인 언더바 헤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include stdio.h 하나랑 뭐 이런 거, include string, 얘는 이제 문자열 관련해서 있는 애들, 또는 include cmess, 얘는 이제 수식 연산 관련, 뭐 사인 코사인 아까 봤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많이 쓰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쓸 거 그냥 찾아서 쓰면 됩니다. 여기 꺽쇠만 열어도 지금 이만큼이 미리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꺽쇠는 이미 있는 거를 불러오겠다는 거니까. LIB 또 include 뭐가 있을까? 타임. 얘는 이제 뭐 난수 생성 같은 거 할 때 시드 값 바꾸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현재 내 컴퓨터에 시간을 구해 와서 뭐 넣어주는, 또는 뭐 델타 타임 같은 거니까 이 시점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걸린 시간 뭐 이런 거 구하는, 알아서 구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이거는 각자 스타일이 또 다른 거고, 모든 프로젝트가 이런 규칙이야는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C 언어나 또는 C++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들, 뭐 프로그래머들은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쭉 쓰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떤 뭐랄까 위에다가 선언을 꼭 해야 되고 그 아래에서 써먹어야 되는 이런 절차지향적인 개발을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함수를 꼭 위에다 선언해야 돼 뭐 이런 건 없고,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을 잘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엮어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더 파일을 한 개만 만들라 이런 건 없거든요. 여기만 해도 지금 헤더 파일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include를 한 이 헤더 파일은 만약에 이 헤더 파일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제가 fo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f 하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메인.헤더를 불러올게요. 여기서 불러올 건데, 메인은 엔더바 만들어 놓은 게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죠. 그럼 알아서 내가 만든 거 중에 하나를 골라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용자 정의로 이미 인식을 한 거죠. 꺽쇠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불러와 버리면은 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CMS에서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얘는 잠깐 빼고 다시 한번. 왜 뭐가 필요하대? cstd/std/lib namespace가 정해지지 않았다. using 안 쓰던 거 쓰려고 해서 그렇구나. 원래 쓰던 거. 얘가 이제 사용법들이 다 존재하는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그냥 불러와서 그래요. 네. 일단은 이거 잠깐 접어놓고 메인.헤더를 실행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foo라는 함수를 실행을 안 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하이라고 나오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안에는 이런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이 상태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메인 함수 위쪽에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거랑 이 안쪽에 이 아래쪽에 써준 거랑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물리적인 복붙이니까. 얘는 어차피 위에 이만큼 써줄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건데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몸체랑 선언을 분리하는 이런 거 나서 실행을 하면은 잘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밑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죠. 정의되지 않았다. 얘를 만나는 순간에는 정의되지 않았다니까. 그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단 말이죠. 요렇게 해줘야 좀 더 나은 무언가가 될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선언부만 잔뜩 넣어놓고 진짜 밑에 다 숨겨놓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스타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풀을 실행을 하면은 잘 돼요. 자, 제가 여기서 함수를 3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3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printf 얘는 true 실행이라고 할 거고요. 이를 복사해서 얘는 라고 할 거예요. 이러고서 실행을 하면은 잘 돼요. 그렇죠. 어차피 얘네들은 다 위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이 안쪽에서 불을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얘는 풀을 실행을 하겠대요. 얘는 풀을 실행을 하겠대요. 이러면 문제가 커지죠. 이런 문제가 뭐예요? 무한반복이잖아요. 무한반복에다가 애초에 정의조차 안 돼 있어요. 왜? 여기서 main.c에서 f를 실행을 해요. 얘는 함수의 원형을 찾아가겠죠. 찾아갔어요. f를 실행을 하겠대요. 근데 이런 함수는 없잖아요. 이 순간에 내려와야 있는 건데. 애초에 그리고 얘는 이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끝나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만약에 카운트가 10보다 커지면 이때는 이제 주 nothing 뭐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가독의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면 뭐 이런 거 count 플러스 그리고 count 플러스를 모든 함수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가 한번 실행될 때마다 증가가 돼서 언젠가는 끝날 수 있도록.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그만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좀 더 알아먹기 쉬운 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카운트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0이니까 얘가 만약에 실행된다면 0이라서 요 아래 걸 실행할 거고, 얘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얘 또 실행할 거고 얘 또 실행할 거고, 카운트가 계속 언젠가는 그러니까 카운트가 계속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그만할 거잖아요. 얘는 10이 되는 순간 그만할 거니까. 근데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서 부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쇄작용을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들이 막 뭐 서로 물고 물린대요.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수가 아예 애초에 이 안쪽에서 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얘를 못 실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함수끼리 서로 물리고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바디까지 전부 다 위에다가 만들어줬는데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순서를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럴 때 여기 이제 선원이랑 몸체를 분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헤더 파일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냥 헤더 2라고 할게요. 헤더 2에다가 얘를 붙여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바디죠. 바디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을 거면 그 다음에 여기는 선언만 해놓을 거예요. 헤더 두 개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카운트는 남겨놓고 함수 바디를 메인.c 아래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메인.c? 아니야, 그래. 요 선언부들을 메인.c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메인.c 위에다 놓을 거고요. 요 바디를 헤더2는 잊으세요. 얘는 안 쓸 거예요, 지금. 헤더2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없어요. 메인 헤더에다가 원형들을 다 넣어놓고 메인.c에 추가해준 거는 요 선언부만 추가했어요. 이러고 실행을 하면은 그러네. 얘가 아직도 9를 모르네요. 얘가 헤더 2, 헤더 1, 선언부, 리드, 카운트. 그래. 바디를 옮겨볼게요. 얘를 선언부에 이게 맞겠다. 되네요. 이제 모양을 잘 보세요. 메인 함수 있고요. 바디 여기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이 위에 물리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 저기 있을 거야 하잖아요. 그냥 메인에다가 쭉 써주는 효과가 된 거죠. 요거 한 줄로. 그러니까 얘가 선언과 몸체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쓰는 게 이게 프로그램이 커져가지고 쓰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물리적으로 위에 선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찾아가는 거죠. 몸체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링킹이라고 하는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를 조금이라도 써보면은 요거 관련해서 오류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링크 에러, 뭐 링킹 에러라고 해요. 얘가 뭘 하던 간에 이미 위에 이거 있을 거야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 방식은 이것도 좀 찾아보시면 사람마다 계속 다 달라지고 막 좀 자기가 편한 걸 좀 찾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얘를 메인 헤더 2. 이렇게 해볼게요. 복사를 해줬으니까 헤더에는 이렇게 있고 헤더 2에는 메인 헤더 .h 제가 막 이렇게 해놨대요. 여기서 h가 아니라 include 그러면 메인 헤더 2.h를 불러볼까?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얘가 붙어 있을 거고 여기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얘도 사실 필요는 없지, 그쵸? 어차피 메인 헤더에 들어있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적. 제가 이거 빼볼게요. 프라그마 원스라고 이제 헤더 파일 만들면은 들어있던 거 있었잖아요. 빼면은 안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 이렇게 된 거예요. 헤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메인 헤더 2에는 이거니까 메인 헤더를 불러오면 얘가 지금 2번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변수가 겹쳐버리네요. 또는 이런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도 겹쳐버리네요. 이게 이제 중복정의라고 하는데, 중복정의 지금 이 상태만 봐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stdr이에요. stdr.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stdr.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카운트를 또 정의를 했다면 int 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카운트라는 변수는 있는 거였는데 또 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이제 이런 프라그마 원스 하셔도 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수는 먹지 못해요. 대신에 이 헤더 파일의 중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대신에 만능은 아니에요, 얘가. 중복정의 막는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 얘는 헤더에 한정해서 이거 인클루드 2번 안 할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다 지원하지 않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랑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표준이 아니에요.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얘가 지원이 안 돼요. 표준은 뭐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if not define 이랑
if define 여기서 count 를 잠깐 지우고 if not define a h 요게 쌍이 돼야 되는 게 define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요게 끝나면 end if가 있어야 돼요. if not define이라서 이거 정의 안 됐으면 이거 정의해버리고 그 안에 거 실행해 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해주는 게 관례이고 그리고 뭐 언더바를 몇 개 하냐 뭐 이런 것도 관례가 있긴 한데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사실 토큰 그냥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토큰이 정의되지 않았다면 얘를 정의할 거야 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름을 요게 이제 그 표준 아까 프라그마 원스는 다른 데서 못 썼는데 얘는 다른 데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운 예제가 요런거 define을 하는데 얘가 코드가 3이래요. 코드가 3이래요. 좀 너무 어려운 예제니까 잠깐 메인을 왜 지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쉽게 가볼게요. 이 안쪽에서도 쓸 수 있어요. 메인 함수 안쪽에서 얘가 코드가 1이면 그러니까 얘는 이 중괄호로 하지 않고 1 또 얘랑 end if는 써줘야 돼요. 이거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색깔 살짝 죽은 거? 이거 실행이 안 돼요. 조건부 실행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if, else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얘를 elif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elif 코드가 3이면 3 else도 쓸 수 있어요. else면 print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지금 뭐가 실행되는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겠다. 그러면 지금은 또 뭐가 실행돼요? 3으로 바꾸니까 얘가 실행되는 거죠.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if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방금 했던 그 if not define이랑 이 조건절을 조건부 매크로라고 하는데, 조건절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내가 이제 헤더 파일을 왕창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의 헤더 파일이 엄청 많아요. 뭐 stdio 뭐 이거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헤더 파일이 그 헤더 파일마다 엄청 많이씩 들어 있어요.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if not define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의되어 있으면 불러오고,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불러오지 마,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테스트용 하나 만들어 놓고, 테스트용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진짜 실제로 돌아가는 그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코드 0 부여해 놓고 이거 코드 1 부여해 놓고 그냥 둘 다 써놔요. 여기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놔도 돼요. 메인이 두 개여도 돼요. 그래서 if 코드 1을 여기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메인 실행할래 아니면 이 메인 실행할래를 할 수가 있어요. 버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걸 기준으로 실행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내가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소스를 또 만들어서 내가 또 뭐 실행을 다시 시켜보겠다, 이거 속성해서 이거 제외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거 만약에 내가 2번으로 실행하면 바꿔놓으면 실행되는 부분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중간중간에서 이제 값을 확인해야 된다, 또는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연산이 돼야 된다, 이런 거 디버깅 할 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석 처리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거 실행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주석 원래 이렇게 주석이 컨트롤 KC였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코드로 그냥 막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걸 헤더 파일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아까 했던 이게 만약에 main.c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싹 다 불러와 인 거고, if 어쩌고가 쓰였어서 얘는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 또 뭐라 할 거예요. 얘는 and if 짝이 돼야 되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C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C++를 하게 된다면 또 나오는 개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 안 써도 돼요. 사실 안 써도 되고, 내가 진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사이트들 찾아서 REPL은 그래도 꽤나 뭔가 내용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트 자체 이거 좀 무거운 거니까 가벼운 실행기 같은 거 찾아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 회사 컴퓨터에 깔려있는 거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회사를 만약에 가신다면.